이 조선사 편수회를 이끈 3인방이 있는데 아까 보셨던 구로이타 가스미, 이나바 이야기치, 이만희 시류가 있습니다. 이 이만희 시류가 뭘 했냐면 삼국유사의 정덕본이 있습니다. 이걸 중종 때 임신년이니까 중종 임신본이라고 하는데요. 중종 임신본에 적힌 석유 환국,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환인으로 변조시키게 됩니다. 긁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긁은 그 자국이 완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환국을 없애버렸다. 한민족의 국통맥의 맨 앞자리를 차지하는 환국을 없애버리고 환인이 계셨다라고 해서 7천년의 역사를 가족사로 만들어버렸다. 환인과 아들 환웅 그리고 단군으로 이어지는 가족사로 만든 다음에 그 가족사 역시나 뭘 하냐면 신화로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허구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석유 환국을 환인으로 한 글자를 바꾼 것은 한국 고대사의 핵을 도려낸 사건이다. 이로써 한국사의 영혼이 뽑히게 되었다라고 환단고기 역주본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뭐냐면 이게 뽑히게 되니까 1926년인가 그래요. 그래서 변조를 하게 되니까 육당 최남선은 천인의 망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삼국유사를 자기가 새로 내게 되죠. 환국이라고 해서 새로 내고 그런 어떤 그 이후에 신채호 선생 이하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정부에서 이렇게 합니다. 야 환국이 없어진다라고 하니 환국을 더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의 전쟁 선포를 하고 나서 1942년 3.1절 때 뭐라고 했냐면은 3.1절 선언문에 우리 민족은 처음 환국이 창립된 이래로 국가 주권은 한민족에 의해서 꾸준히 이렇게 계승되어 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환국을 처음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해방이 될 때까지 이렇게 밝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환국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인, 환웅, 단군의 가족사로 만든 다음에 그 가족사도 허구다라고 하는 것이 만든 것이 단군 신화로 왜곡한 것인데요. 이 단군 신화로 왜곡한 것을 우리 학계에서는 신채호 선생이 먼저 왜곡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일본인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1894년에 시라토리 구라키치의 단군고에 보면 삼국유사에 나온 단군 사적은 한국 불교의 설화에 근거한 가공의 선담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구라키치가 하고 있고 케이오 출신의 나카미치오 저는 뭐 이 사람 음대로 이렇게 나갔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미쳤다라고 하는 뜻이죠. 나카미치오 중들이 날조한 이야기다. 승도의 망설을 역사상의 사실로 삼은 것이다라고 해서 신화라고 하는 말을 좋은 말로 쓰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쓰는 건 뭡니까? 망설이다. 날조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날조된 신화라고 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1894년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단군 신화, 날조된 신화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이게 창원 지역에 이제 역대 천하장사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1983년에서 2020년까지 천하장사 54회 중에서 19회 천하장사가 되었다. 35%다. 그 중에 유명한 분은 다 여기 있더라고요. 이만기, 강호동 뭐 이런 분들이 다 있었는데 그래서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게 그 창원 시립 마산 박물관을 가보니까 이게 씨름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씨름도가 하나 있습니다. 고구려 벽화에 씨름도가 있는데 이거를 확대해 보면 씨름도가 이렇게 나오죠. 씨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씨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뭐냐면 신단수입니다. 신단수인데 신단수 아래에 뭐 동물들이 있어요. 이 동물들이 뭘까요? 네네 맞습니다. 호랑이하고 곰이죠. 제가 다음 장을 넘겨보면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잘 안 보이실 텐데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호랑이거든요. 왼쪽이 호랑이, 그 다음에 이쪽이 곰입니다. 호랑이, 곰이 있죠. 호랑이하고 곰이 같이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단군사화, 사실은 이제 환웅의 역사인데 그 환웅사화가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거고요. 신단수가 있고 여기 위에는 새가 있어요. 새가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토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환웅족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환웅족의 보살핌 아래 웅족과 호족이 있는데 이 호족은 저쪽으로 이제 갈 생각을 하고 있고 웅족이 보고 있는 곳과 또 뭐 이게 나무가 기운 것이 또 같아요. 이렇게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잘 보시면 4,500년 전에 씨름하는 수메르인들을 보시면 이게 왼 씨름을 하고 있는 똑같습니다. 잘 보시면 이게 똑같아요.
매부리코도 똑같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가 우리 생각을 해봤는데요. 원래 이제 씨름은 치우희라고 해가지고 치우천왕에서 나왔다고 하잖아요. 4,700년 전에 치우천왕에게서부터 나왔고, 그러니까 4,500년 전에 수메르로도 이렇게 넘어가게 된 거고, 고구려로 면면이 이렇게 내려져 오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도 보면 이미 고구려에서도 이렇게 환웅사화가 그대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요령성 평강지구 출토의 금동 장식이 있습니다. BC 2세기니까 이때는 고조선 말기예요. 자, 고조선 말기에 보면 이 새잖아요. 새 토템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뭐가 있습니까? 호랑이가 있고, 그다음에 곰이 있습니다. 곰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는 이리가 있어요. 늑대가 있습니다. 늑대는 북방 유목민족을 뜻하는데요. 이 새 토템은 환웅천왕의 날개, 그 날개 안에서 전부 다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웅족과 호족이 서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 환웅천왕을 대변하는 새는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곰을 바라보고 있죠. 이쪽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는 이제 탈출해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이 이미 단군조선 시절에도 이미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조각상도 만들었다. 그리고 벽화도, 고구려 때도 벽화도 그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이렇게 있었던 거지, 삼국유사에서 고려 시대에 갑자기 이제 몽골의 침입을 받으니까 뭔가를 조작해가지고 우리 역사 오래돼서 이걸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걸 말씀드리고자 한 거고요. 그래서 임재희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화는 역사 이전의 역사다. 초과학이다. 둘이면서 하나다. 신화와 역사는 둘이면서 하나다. 역사를 이야기하는 신화는 역사다. 신화에서 역사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보시면은 그래서 그 신화에서 뭘 봅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야죠. 웅족과 호랑이 토템을 하는 족속과 그다음에 곰 토템을 하는 족속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웅족과 호족이 있었는데, 환웅족의 선진 문화를 동경하던 곰족과 범족의 지도자는 환웅천왕을 찾아가서 우리도 인간다운 삶을 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행을 시키고, 동굴 속에서 수행을 시키고, 끝까지 남아 있었던 이제 웅족이 그 환웅족과 함께 살게 되는 그런 역사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신화로 만드는 작업을 누가 했냐? 본격적으로 한 것은 이만희시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군 신화를 논리적으로 체계화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이 이만희시류는 같은 사진입니다. 이만희시류는 단군 신화가 북방 퉁구스 계통의 신화로 한민족, 특히 남쪽의 한민족과는 전혀 무관하다. 남쪽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한반도 남쪽,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쪽은 단군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반도의 남부와 북부를 완전히 분단시켜 버렸다. 이때 뭐 북조선, 남조선 이렇게 남한, 북한 나뉘어지지도 않았는데 이미 역사적으로는 분단을 시켜버렸어요. 한반도 남부를 일본 열도와 하나의 신화로 묶으려고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1920년대 조선총독부 국사교육지침에 보면 옛날에 반도의 북부를 조선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북부만 조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100년이 지났는데 지금의 교과서입니다. 어떻습니까? 고조선은 우리랑 상관이 없죠. 남쪽 남한과는 아예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 교과서들 다 이래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딱 묶어놨거든요. 그리고 밑에는 알 수도 없는 진이라고 해놓거나 비워놓거나 이렇게 했다는 거죠. 100년 전 지침에 충실한 현재의 고조선 지도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런 교과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뭐냐면 90년대까지는 제가 배웠을 때는 뭐냐면 동이족 분포도라는 것이 있었어요. 아마 아시는 분 계실 겁니다. 옛날 책 갖고 계시면은 여기 보시면 연두색 있죠. 요 고조선이라고 하고 요 연두색으로 조금 더 저 산둥반도까지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이게 동이족의 분포라고 하는 표시였는데 이것도 우리 학계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뭐냐면 사라졌어요. 지금 교과서는 이 동이족 분포라는 거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반쪽해가지고 언제로 갔냐? 바로 100년 전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국내 주류학계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는 동이족 아니다. 동이는 역사서에 나오는 동이는 우리와 무관하다. 아 그래? 중국 학계에서 그런 거죠. 아 그래? 오케이. 동이는 그러면 우리 조상이야. 그래서 동이족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학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중국 문화는 동이다 그래요. 중국 문화는 동이다. 이게 진실을 포함하는 이야기지만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린 동이족 아니야라고 우리 학계에서 자꾸 얘기하니까
자신 있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긴 하지만 중국 문화라고 다른 화하족의 역사는 없어요. 거의 100% 90% 이상 동이족의 그런 역사입니다. 그런데 자신 있게 뭘 하냐면 산동성 남부에 동이문화박물관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세워져 있잖아요. 태호복희씨, 소호금천씨, 치우천왕, 그리고 순임금, 이렇게 대표적인 동이족의 군주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자신감 있게 내세우고 있는데, 우리가 동이족이라고 하는 것을 그 주장만 회복하기만 하면은 이들이 내세우는 것은 금세 역전할 수 있게끔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 학계가 지금 동이족임을 부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이게 남쪽, 유물이 같은 게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반을 자를까, 이렇게 고심을 하는 거예요. 고고학하고 같이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거 고인돌이 여기까지 나오고 비파양 동검 다 나오는데, 이 고인돌을 탁자식 고인돌만 하자. 탁자식 고인돌만 하면 반을 자를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뭐냐면 고인돌은 어디까지 나옵니까? 마산 창원 지역에 고인돌 많이 나오죠. 뭐 20개소 이상. 실제로는 잘 보시면, 뭐 의창구에 고인돌이 있다. 또 창원 상남 지성묘 고인돌이 있다. 많은 고인돌이 있습니다. 상남 지역 지성묘, 고인돌, 오호묘. 이 아래쪽에 보면 관이 있죠. 사람 시신을 넣는 관이 있고 그 위에 이제 고인돌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창원 덕천리에 또 고인돌이 있고 그 안에서는 비파형 동검이라든지 세형 동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요. 지금 나오는 게 아니고 원래는 더 많았어요. 이거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없죠. 다 어디로 갔냐면 채석장으로 갔습니다. 돌을 다 쪼개가지고, 돌을 쪼개가지고 다 써버렸어요, 일제가. 그래서 이런 게 지금은 볼 수가 없죠. 어마어마하게 큰 것들. 부산 동래 온천동에 이 고인돌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큰 돌이 다 쪼개가지고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 위에 사람이 앉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탁자식 고인돌. 고인돌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오면 좀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바둑판 고인돌 뭐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고인돌 종류가 있는데, 탁자식 고인돌이 고조선의 세력 범위다라고 해서 탁자식의 표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돼 있어요. 요 아래쪽은 없는 것처럼 해놨습니다. 이 아래쪽도 탁자식이 드문드문 나와요. 그런데 여기만 있는 곳으로 해서 뭐냐면 유물하고 그 다음에 한반도 남부가 고조선이 아니라는 거는 합치한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고학도 영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탁자식 고인돌이 우리나라 남부 지역에서도 드문드문 나오고 있고요. 이것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큐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넘어가서 고인돌 주인공들이 대마도를 거쳐 이끼섬을 거쳐 큐슈까지 가서 거기에도 이 탁자식 고인돌을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탁자식 고인돌로 보더라도 고조선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데도 불구하고 반을 갈라놓은 이유는 뭐냐? 반을 갈라놓으니까 한나라하고 해가지고 고조선이 멸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조선을 다 멸망을 시켰으니까 한사군이 북부에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나중에 이 남부 쪽에는 뭐냐면은 남사만이 있으니 이것이 나중에 임나일본부로 바뀐다라고 해서 이 두 개가 들어오기 위한 근거지를 만들기 위해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